그리고 이제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약간 휴전 상태인데 이게 이제 그 약점을 보였잖아요. 중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미국이 이런 기회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겠냐, 뭔가 더 압박을 가하면서 얻어내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트럼프가 전화를 했잖아요. 네.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뭐 트럼프가 뭐 어쨌든 뭐 어떤 인사말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 당국에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고 그 말을 하는 의미는 두 번째 전달한 뜻은 뭐였냐면 우리 1단계 협의안을 계획대로 할 수 있냐 이거였어요. 아, 농산물 구입하는 뭐 거. 그 농산물 원료 뭐 있잖아요. 네. 그 쫙 리스트 제대로 할 수 있냐. 근데 트럼프 당시 통화 뜻은 그런 거였대요. 만약에 어려우면 말해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연기해주겠다. 연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니까 또 시진핑도 뭐 그러면 말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이렇게 당에서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스타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1단계 합의안을 우리는 올해 무조건 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점상 뭐 연기할지는 몰라도 할 거라는 의지를 굉장히 시진핑이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왜 그 전화를 했을까를 보면 계획대로면 2월 중순 10월 15일부터 중국에서 그 부과한 1,100억 달러 작년에 9월 1일에 했던 그게 7.5% 관세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15%인데 이번에 1단계 합의안에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2월 10월부터 7.5%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얘네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뭐 이거 안 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 1차 합의안을 파기하자? 아니, 파기하자는 뜻은 아닌데 모든 실행 시점을 다 늦추자 이런 늦추자. 뜻이 있는데 시진핑이 무조건 한다 이러니까 아마 2월 10월부터 7.5%를 해야 될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들어가는 상품에 대해서. 네. 또 실제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관세를 인하해주고 있대요. 2%로 굉장히 낮게. 그래서 어쨌든 둘이 합의를 계속 뭐 한다라는 의미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오늘도 그 뉴스 나갔거든요. 그 지금 중국의 그 몇 개 석유 전력가스 회사들이 지금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들이대면서 원유나 전력가스 수입을 연기하겠다고 해외 그 수입상들한테 공지가 나간 거예요. 아. 그래서 멜시누야 시노펙이라든가 근데 지금 프랑스의 그 뭐 토탈 같은 이런 전력가스 안 된다 막 지금 거절했고 다른데 그 지금 이미 출발했는데 우리는 이런 불가항력 때문에 못한다 막 지금 들어가던 이 선박이 막 스톱시키고 전력가스 수입 못한다 지금 왜냐면 국내 수요가 줄어들어서 못한다 막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미국하고 대답했던 전력가스 원료 이런 수입에 중국 국내 경제가 만약에 지금 이번에 이 사태 혈절 극복 못하면 수요가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국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데 뭘 수입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불확성이 커졌죠. 이걸 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기들의 이익을 더 구하는 어떤 기회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미국의 그 있잖아 몇 명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기회라는 어조로 말을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공격적인 매파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전화한 거 봐서는 역시 기회를 안 놓치겠다는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의료진들을 막 파견하겠다고 막. 그러죠. 그런 얘기 하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뭐 어떤 미국으로서의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이만큼 경쟁력이 있다. 아니면 미국에 오라. 뭐 역시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다. 봐라 중국은 뭐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겠죠. 미국의 전략가 입장이라면. 근데 다른 우리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 문제를 보면은 미국이 정말 이걸 너무 과장해서 할 경우에 기회를 활용해서 중국을 이렇게 너네 어려움에 처했네 잘 됐네 내가 어떻게 한번 요때 그러니까 중국말로 루어징 샤스라고 해요. 우물에 빠졌는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랬을 때 미국이 전 세계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건 인도주의적인 범위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그렇게 대놓고는 모르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대놓고 한다라고 굉장히 하수고요. 뒤에서 은밀히 하는 건 알 수가 없고요. 그게 지금 보여주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중국에서 입장문 발표한 게 그 외국인 입국 금지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하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한 지원은 하지 않고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그 비난을.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제일 먼저 영사관 사람을 철퇴시켰거든요. 사스 때도 그랬어요. 제일 먼저 철퇴시켰고, 그리고 뭐 들어오는 비행기를 들어모으게 하고, 그건 중국의 입장 그렇게 비난할 만하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만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이라는 이게 제일 투표에 연관되기 때문에 우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2차 미중 무역 분쟁도 이제 아주 힘든 과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과연 그러한 험난한 시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초까지 어떻게 잘 해결이 된다 해도 이미 타격을 많이 입은 상황이잖아요. 원래 전략은 이 휴전 기간 동안 11월 그 대선까지 중국의 뭐 어떤 내수를 키우든 뭐 이러저러한 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든 해서 체력을 키운 다음에 미국과의 그 또 장기전 싸움을 버티려고 했는데 이미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 된다 해도 힘이 약화된 상태에서 2차 무역 분쟁에서 미국의 요구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미국 요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중국 국민들의 요구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국가도 민족이나 똑같다고 봐요. 모든 변화의 원인은 내적 원인이 중심이 돼야지 외적 원인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고난에서 있는 사람 성공했잖아요. 그 말은 외적 요인은 한계, 아무리 외적 압력이 커도 한계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적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로 중국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심각한가요? 뉴스에서는 봐도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뭐 공산 국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냥 잘 언론 통제하고 그냥 다시 예전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清华대 북경대 이런 교수들이 연맹으로 한 10명 정도가 그 단원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일 먼저 이 사태를 알린 의사가 죽었어요. 네. 리월량이라는 34살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이 안과 의사인데 죽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언론적으로 지금 왜냐면 중국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세계 무기가 언론 통제예요. 그 다음에 군대 통제예요. 그게 국군의 당군이라고 했잖아요. 네. 당의 군대, 국민의 군대와 당의 군대, 인민해방군 이번에도 바로 파견할 당의 군대. 그러니까 이거는 무력을 장악한 거고 하나는 언론 장악한 거잖아요. 세 번째가 구육이요. 펀딩이 돈. 네. 그러니까 천하무적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 공산당은 무력으로 정권을 갖고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나마 많은 문화대혁명, 뭐 대학교 터졌음에도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 공산당이 계속 문화대혁명, 뭐 그 대학 지원될 때 1000만 명 넘게 죽었잖아요. 근데 정권을 유지했다라는 게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는 1000만 명 넘으면 어떻게 정권 유지해요? 큰일 나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유지했다는 건 뭐냐면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언론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제하냐 못하냐가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이번에 그 리월량이 주면서 중국 민심이 굉장히 요동쳤어요. 네. 그래서 그 사망 시점도 원래 9시 반에 이미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그게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게 9시 반에 이미 죽었대요. 근데 그걸 못 나가게 했다면 9시 반에 사람들 정신이 다 집에서 안 잘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이 나가버리면 그게 지금 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외채수를 하니까 서로 막 얘기하면서 확 터지죠. 그러니까 계속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누가 말하는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맞을 수도 있다. 왜냐면 계속 살려라 이랬대요. 그래서 사망 시점을 새벽 2시 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2시 반에는 사람 다 잘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왔다 갔다 안 할 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언론의 힘이 여론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떠나서 무슨 뜻을 전달하려고 하냐면 그처럼 중국 공산당이 언론 통제에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탄원서를 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2월 6일에 죽었어요. 2월 6일을 언론 자유날로 정하자. 그다음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는 또 하이센스 창 있잖아. 화냥 하이센스 창 시장에서 폭발했잖아요. 이 사건이. 네. 거기를 다 부셔버리고 광장을 해서 기념탑을 세우자. 이 사태를 잊어먹지 말게 뭐 이런 무슨 말 이런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불가사의한 거잖아요. 가능하지 않았는데. 네,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공산당 정부와 중국 이 국민들, 중국 인민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민들이 서로가 위너였어요. 윈윈.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반기를 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만 봐도 인민들을 루저인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들이니까. 예. 근데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경제가 이번 사태를 잘 통제 못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실업 인구가 막 2천만 명씩 나오고 주변이 다 뭐 하나거나 다 실업하고 앞으로 내 뭐 살지도 모르고 맨날 집에서 이러면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가 위너고 나는 루저라고 할 때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클 때는 네가 이렇게 막 클 때는 니만 이만큼 가져가니 오케이 나 요만큼 해도 난 어쨌든 이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나는 이번 엄청 울었어요. 하루 저녁은 제가 통곡 치면서 무한 사람들이 너무 나오는 사연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국 사람들 울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저 일이 내내 터졌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루아침에 아버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엄마 죽어서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어요. 여자애 혼자. 예를 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죠. 정말 결국 힘들죠. 엄마 죽었는데 친척들이 아무도 안 보러 와요. 올 수도 없어요. 뭐하게 하고 첫째. 그 다음에 화장을 순식간에 해버려야 돼요. 혼자 가야 돼요. 내 엄마인데 엄마가 혼자 시체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진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처음에는 엄청나게 슬프다가 나중에 화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이 사태가 계속 간다. 지금 사망자 수가 900명이라고 하는데 900명이나 다 퀘르천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죠. 제 숫자를 말하면 언론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안정 때문에도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내 옆에서 한두 명이 하나 건너씩 다 뭐 이런 일이다 하면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왜냐면 중국 헌법에도 시위, 집회 이게 다 자유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 이미 35조에 네. 중국 국민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시위의 자유가 있다, 뭐 이런 자유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현상에도 시위하거나 집회하거나 이게 다 자유라는 거예요. 일단 헌법에는. 근데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해도 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내가 다 루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일이 폭동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건 다 떠나서 격가지네. 미국과의 미중 무역 지금 문제는. 그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부 관리를 지금 아마 중국 정부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쉬쉬쉬쉬한 걸 빨리 없애시켜야 돼요. 이거 빨리 안정해야 돼요. 그래서 언론 관리를 지금 엄청 하고 있거든요.